원자력 발전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따라 오클로 등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이 아닌 스마트폰에 25%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애플이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을 겨냥한 저가형 AI 칩을 출시합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최근 완화 기조를 보였던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칼을 꺼내들었고 이에 투심이 빠르게 위축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0.7% 하락, 나스닥 지수는 1%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과의 무역 협상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다음 주인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의 50% 관세 부과를 압박하자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 1.7%까지 낙폭을 벌렸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제조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기자회견에서는 25% 관세가 삼성전자 등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밝혔죠. 트럼프가 시장을 공격했다면 베센트 장관은 철벽 방어를 하며 수습에 나섰는데요. EU 관세 발언은 협상 전략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뒤 지수는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해진 또 한 가지 중요한 발언, 올 여름 은행 자본 규제, 즉 SLR 완화에 나설 거라고 언급한 건데요. 은행은 위험 상황을 대비해 지급준비금이라 불리는 일종의 비상금을 비축하게끔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은행들은 그 돈으로 대신 국채를 매입할 수 있고 이는 금리를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오죠. 베센트 장관은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수십 bp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며 채권 시장에 불거지던 금리 우려를 진정시켰습니다. 한편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EU 관세에 대한 입장을 약 3일 만에 번복했네요. 유럽연합에 대한 50% 관세를 7월 9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발언으로 인한 증시 충격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M7 빅테크 뉴스입니다. 애플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폰 관세 언급에 3% 하락했는데요. 10거래일 만에 $200 선을 반납했습니다. 장 초반 3% 가까이 하락하던 엔비디아, 베센트 장관의 발언과 이번 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낙폭을 줄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장 후반에는 오라클이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400억 규모의 엔비디아 칩을 매입할 거란 보도가 나오자 낙폭을 대부분 지우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웨드부시가 목표 주가를 $350에서 $500로 상향 조정했지만 0.5% 내렸습니다.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감세안에는 전기차에 대한 수수료 부과 조항이 담겨 있는데요. 가솔린 차량 소유주들이 연료세를 내 도로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듯 전기차 소유주들도 도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연간 $250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인데요. 리비안과 루시드 등 전기차 수요 감소 우려 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세제 개편안에 방위비가 증액됐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을 방어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골든돔 프로젝트의 핵심 수혜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스스토어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연간 전망을 철회한 뒤 10%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룰루레몬과 TJX 등의 피어 종목들이 함께 빠졌습니다. 인포메티카는 세일즈포스가 인수를 다시 추진 중이란 소식에 17%대 뛰어올랐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일정입니다. 무역 협상 진행과 이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장기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가장 관건이 되겠는데요. 여러 불안 요인들이 산재한 가운데 AI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약화된 투심을 살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 장 마감 후에는 엔비디아와 세일즈포스, HP의 실적 발표가 예정된 한편 29일 마감 후에는 델 테크놀로지스와 마벨 테크놀로지, G스케일러의 실적이 예정돼 있습니다. 30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데이터, 4월 PCE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3월 전월 대비 0%의 등락을 보인 가운데 이번에는 0.1%의 상승이 점쳐집니다. 인플레 안정화 추세가 다시금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밖에 첫날인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로 증시가 하루 쉬어갑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20년간 정체되어 있던 원자력 산업 재건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2030년까지 원자로 10기를 착공하고 2050년까지 발전 용량 4배 확대,
원자로 허가 절차를 18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겁니다. 그리고 연방토지와 군사기지까지 열어 원자로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하기로 했는데요. 글로벌 원자로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합산 점유율은 87%. AI라는 기술의 싸움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기저에서 에너지 안보와 기술 주도권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포석인 셈이죠. 미국 원자력 밸류체인 내 수혜 범위는 우라늄 채굴과 정제 및 농축 기업, 원전과 EPC 등 부품 공급 기업, 그리고 SMR 개발사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라늄 채굴과 정제, 농축 기업으로는 북미 최대 우라늄 채굴 기업으로 미국의 자체 공급망 구축 중심이 될 케미코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11% 넘게 급등했고요. 그 밖에도 우라늄 에너지 코퍼레이션, 데니슨 마인즈, 센트러스 에너지가 있습니다. 원전과 EPC 등 부품 공급 기업은 국방 원자력 공급사인 BMX 테크놀로지, SMR 기업인 뉴스케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플루어, 에이컨 그룹 등이, SMR 개발사로는 이미 익숙한 이름들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미국 차세대 SMR 개발 스타트업인 나노 누클리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금요일엔 라이트브리지 코퍼레이션이 40% 넘게 급등했는데 해당 기업은 기존 경수로, 중수로뿐 아니라 SMR에도 적용 가능한 차세대 원자력 연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원전 패권 달성이라는 목표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4일 원전 기술 수출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서고 있다며 한국을 주목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미국, 유럽 등 등지에서 전방위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입증해내고 있고 주요국 대비 낮은 건설 단가, 예산과 일정에 맞춘 안정적인 프로젝트 수행 능력으로 글로벌 시장 내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고 분석했죠.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언급했는데 한국은 여러 기업들의 연합체인 팀 코리아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해 한전기술, 한전 KPS, 현대건설까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골드만삭스는 현지 시간 16일자 자료를 통해 원전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전했는데요. 각 기업들의 원전 발전 비중과 투자 의견 등이 드러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데 앞서 언급한 미국의 케미코를 비롯해 GE 버노바 등이 미국 기업으로 일본의 히타치, 미츠비시 등이 리스트업되었으니 참고해보시죠. 엔비디아가 수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중국용 AI 칩을 개발 중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명 3세대 중국 전용 AI 칩이 될 걸로 보이고요. 서버급 GPU RTX 프로 6000D를 기반으로 할 해당 칩은 블랙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되 기존 H20보다 더 낮은 가격에 더 낮은 사양, 보다 단순한 제조 공정을 적용하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H20이 $10,000에서 $12,000 선이었지만 해당 칩은 $6,500에서 $8,000 선이 될 걸로 보이죠. TSMC의 코우스 최첨단 패키징 공정 적용 없이 6월쯤 대량 생산에 돌입할 수 있다는데요. 지난 회계연도 기준 엔비디아 매출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만큼 온갖 규제에도 매출처 다각화를 위한 엔비디아의 노력은 계속되는 중이죠.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6월까지 엔비디아로부터 HBM3E 최종 품질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1년 넘게 지연됐던 공급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초기 공급 제품은 8레이어, 향후 12레이어 제품은 차세대 AI 칩 적용 옵션으로 논의 중이고요. 엔비디아가 실제 채택할지는 향후 승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WTI 원유 선물이 4거래일 만에 반등해 0.5% 오른 64.7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불확실성을 재점화시키면서 달러가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9% 내린 99.1선에 마쳤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경신 후 숨고르기에 진입했습니다. 달러 하락에도 107,0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